네, 관련 내용은 정치 전문가들 모시고 좀 더 깊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그렇죠. 자, 민숙 기자가 전한 것처럼 8일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한동훈 때리기에 나섰던 후보들이 주말 사이엔요, 잠시 멈추고 이 얘기를 솔솔 꺼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저는 무엇이든지 열려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후보와 서로 척지지 말고.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원희룡 나경원 후보 연대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 얘기 그만하자고요. 사퇴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를 도와주십니다. 돕게 되면 나 후보가 저를 돕게 될 것이다. 근데 굳이 이런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다. 존중하기 때문에. 예, 쭉 보셨는데 조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복수의 여론조사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1강 한동훈, 2강 원희룡 나경원, 뭐 1약 윤상현 정도로 일단 굳어지는 모양새긴 한데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분위기만 보면 그런데 일단은 주말 사이에 단일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원희룡, 나경원 후보가 서로 자신을 도와라, 내가 가겠다, 구표 들어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 단일화는 합니다. 합니까? 예. 다만 이제 그 결선 투표가 있다는 전제하에. 예. 그리고 이제 이거 2등 후보로 단일화 될 거예요. 1등이 과반을 못한다는 전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1차에서 끝내버리면 단일화고 이게 뭐고 없고요. 예. 지금 1차에서는 이제 단일화가 어려워요. 물리적으로 이제 그 시간도 안 되고요. 네, 조금 전 민주적 기자 리포트 보신 것처럼.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 당심을 이게 여론조사로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 당원들에게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이게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응답률이라든지 지역별 여러 가지 분포상 정확하게 그 단일화할 수 있는 여론이 없어요. 예. 이 말은 1차에서 결과를 이게 봐야 단일 후보가 나온다 이거죠. 누가 이게 2등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따라서는 단일화는 하되 그 결선 투표에 있다는 전제하에 그럼 이게 누구 쪽으로? 2등 쪽으로.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2등이 되면 그쪽으로 단일화되고 예. 나경원 후보가 2등이 되면 그쪽으로 되는 아마 그런 단일화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윤상현 의원도 뭐 그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 단일화 같이 단일화하는 거예요. 반대면 이제 그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렇게 3대 1로 예. 이렇게 아마 결선 투표 된다면 예. 그래 될 거예요. 그렇군요. 성치훈 부장님, 일단은 보면은 처음에 원희룡 후보가 맨 처음에 이 전당대회 들어가면서 먼저 연대 얘기를 냈었다가 나경원 후보는 아니 그런 얘기 왜 하냐라고 했었는데 주말 사이에 또 나경원 후보가 먼저 연대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 판세가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전체적인 판세가 한동훈 후보가 1등을 달리고 있는 건 변하지 않고 예. 있는데 지금 물론 오차 범위 안에 있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서 2등의 이 흐름이 약간 오묘하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후보는 몇 가지의 본인이 좀 앞서기 시작한 2등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지표에 좀 고무된 것 같고요.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이제 본인으로 단일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로 좀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흘러가게 된 계기는 결국 지금 어대한이라는 분위기는 바뀌지 않고 있는데 결국 저는 원희룡 후보의 자충수 자책골이 좀 컸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바라보고 있는 외부에서 보는 시각조차도 이거 너무 전당대회가 아닌 분당대회 넘어서 해당대회까지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중심에 그걸 이끌고 있는 사람이 원희룡 후보라는 여론이 높아지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원희룡 후보가 지금 사실 이번 이전에 국토부 장관도 했지만 그 이전까지 좀 제주도시를 하면서 조금 중앙 정치에서 좀 벗어나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어떤 스타일로 하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남원정 소장파이던 스타일만 기록하고 있다가 예. 이번에 이제 중앙정책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시 재기한 원희룡 후보의 모습이 이전의 소장파 모습이 아닌 너무 네거티브를 주도하는 모습 이런 거에 좀 실망감들이 좀 반영이 좀 달라졌다. 되면서 예 그러면서 지금 여론조사가 좀 엎치락 뒤치락 여전히 오차범위 아닙니다만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나경원 후보의 입장이 좀 바뀐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후보 지지율이 다소 좀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성치훈 부의장이 말씀하신 그런 맥락이라고 이해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워낙 원희룡 후보하고요 한동훈 후보 측에서 워낙에 과열될 정도로 경쟁하다 보니 예. 상대적으로 이제 나경원 후보가 이제 좀 이게 지지율이 오르는 건 사실이죠. 토론도 이제 나경원 후보 좀 잘했다 이런 이제 평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양쪽 다 싸우다 보면 이게 또 양쪽 다 양비론도 나오거든요. 예. 그 점에서 이제 처음에는 원희룡 후보가 상당히 적극적이게 단일화. 근데 왜 본인이 2등 본인 쪽 되니까
근데 지금은 나경원 후보가 좀 적극적인 게 본인이 볼 때는 이게 이제 2등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제 자신감이죠. 근데 그게 다 오차범위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선에서나 가능하지 예. 예선에서는 이게 어렵다는 거죠. 다 그렇군요. 오차범위입니다. 예, 오차범위다. 어쨌든 한동훈 후보는 독주 체제를 일단 달리고 있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뭐 나원 연대 뭐 필요 없게 만들겠다. 1차에서 끝내겠다. 이런 자신감이 좀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65% 넘는 역대 최대 전당대회 득표율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 이후에 지지율 변화를 봤을 때 반드시 정치에서 1+1이 2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서 변호사님. 한동훈 캠프 대변인, 정광재 대변인 얘기인데 굉장히 자신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요. 결선 투표에 갈 걸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결선 갈 거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여론조사상으로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이런 게 그 과반 넘는 게 노긴 노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투표율이요. 투표율이 보통 50%대입니다. 투표율이 50% 되면서 그러다 보면 이게 아무래도 조직이 이게 좀 작동합니다. 투표율이 낮으면은 조직력이 한동훈 후보 캠프는 좀 낮을 거다. 한동훈 위원장 측의 그 당협 위원장은 보통 이게 한 17, 18명, 예. 20명 미만으로 이게 보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게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외관상은 다 중립이지만 심정적으로 이게 어디를 지지할까요?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원희룡 캠프 측은 이게 그 현역이 62명이라고 본인들 주장입니다. 예. 62명. 근데 아무래도 이게 친윤 의원들이 원희룡 캠프에 많이 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 과연 그런 데서 이게 또 현역 의원이 또 당원들을 이게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 개 변수가 많은데 다만 이제 그 저는 투표율은 50% 정도로 보고 예. 그렇다면 이게 여론조사하고는 좀 다를 수 있고 또 이게 투표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이제 영남의 당원들이 투표율이 얼마냐, 아니면 이게 수도권은 또 얼마냐 이런 것 따라 이게 변수가 있는데 어제 그 한동훈 캠프 측에서도 이제 그 여론조사인 게 있잖아요. 공표는 못하지만. 뭐 그런 얘기들이 보도가 나왔죠. 아니 여론조사는 했어요. 예. 공표는 못하지만. 근데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지역별 연령별로 보정했냐 안 했냐 이런 논란이 좀 있어요. 했냐 안 했냐. 예. 따라서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이게 그 제가 보기 정확한 당심을 이게 반영하기 어렵다. 실제 옛날에 그 이준석 나경원 붙을 때도 여론하고 이게 다르게 당원들이 나경원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 측은 당원들이 특히 영남권 당원들 예. 이쪽이 당심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결선 간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까봐야 한다 이런 예,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성친 부의장님, 어쨌든 이 투표를 저조하면 한동훈 후보에게 불리하다 이런 의견을 서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전통적 지지층이나 전통적 조직력이 아무래도 친윤을 중심으로 한동훈 후보보다는 다른 후보들에게 가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일단 지금 이번에 선거인단이 8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예. 80만 명이 넘게 되면은 투표율 한 50%밖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하라 하더라도 뭔가 조직력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보수 진영에서 좀 오랜만에 나온 팬덤 정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팬덤의 조직력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전통적 조직층을 충분히 맞설 수 있는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도 주변에 있는 이 보수 진영에 있는 인사들과 좀 통화를 해보면 예. 아무래도 지금 원희룡 후보로 과연 이 다음 선거 이런 걸 이끌어 갈 수 있겠냐. 지금 워낙 이번 선거를 통해서 네거티브 이런 이미지 손상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지금 보수 진영이 원하는 거는 누가 이기냐 이런 것보다 누가 보수 진영을 이끌어서 저희 민주당과 싸울 수 있겠느냐 요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원희룡 후보가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다른 후보들이 여타 후보들이 그런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는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의견도 주셨고요. 서 변호사님, 어쨌든 말씀하셨다시피 어제인가요? 이 한동훈 캠프가 자체 여론조사의 경우에 이제 다른 후보를 누르고 60%대 지지율을 올릴 것이다. 이런 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원래는 이제 공표하면 안 되고요. 예. 아마 이제 어느 측에서 한동훈 캠프에서 놓는지 아니면 이게 또 여론조사 기관도 있고 언론사가 있잖아요. 예. 어디서 나왔는지 조사는 해봐야 돼요. 누가 유출을 한 거냐, 누가 취재를 해서 그걸 얻어낸 이제 거냐. 나경원 캠프하고 원희룡 캠프에서 이제 그 당 선관위에 이미 제소를 했거든요. 따라서 이제 어디서 유출이 됐는가 이거는 이제 조사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들어오기 전에 여론조사 리얼미터나 전문가들 있잖아요. 몇 분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네. 보통은 이제 국민들 상대로 여론조사할 때는
보정을 해야 저게 그 등록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응답이 지역별로 이게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게 연령별로 보정을 한다는 거죠. 예. 실제 응답률이 다 다르니까. 근데 보정 안 하면 이게 등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과연 이게 보정된 조사인지는 좀 의문이 든다는 거죠. 유출과는 별개로 이제 보정된 예. 조사 자체도 이게 의문이다. 뭐 60%대가 넣었다 치고, 예. 그럼 이게 과연 영남 수도권 이게 인구 대비 또 이게 연령 대비 이게 다 보정이 됐는가? 아니면 이게 그냥 물어서 답변한 대로 이게 그대로 이게 놓은 건지. 네. 이 부분은 이게 그 어차피 등록하는 게 아니고 캠프의 참고용이잖아요. 그거는 이게 확인해 봐야 된다. 따라서 이제 보정이 안 됐다면 이것만 가지고 이게 믿기도 어렵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두 번째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나? 왜 이미 80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예 여론조사 기간에도 자료를 줄 수 있잖아요. 이미 캠프에 주거든요. 안심번호로 83만 명. 그래서 이게 원희룡 캠프도 조사한다잖아요. 예.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뭐 갤럽이든 리얼미터 어디든 차라리 83만 명 줘서 아니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예. 아니 전문기관에서 제대로 되게 보정 다 해서 네. 제대로 이게 국민 알 권리상 발표하게 하고 다만 이게 선거 뭐 며칠 동안만 금지하면 우리 일반 선거처럼 총선 대선 이게 때처럼요. 국민 알 권리 맞지 않나? 예. 지금 이게 너무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